괜찮으세요? 앞 영상의 두 분이 같은 69세라면 믿어지시나요? 얼마 전 69세 정혜수 어르신과 69세 윤정자 할머니가 같은 날 검사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두 분은 나이가 딱 같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혜수 어르신은 허리가 굽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고 혈관 나이는 82세로 나왔습니다. 반대로 윤정자 할머니는 걸음이 빠르고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혈관 나이는 57세였어요. 저는 이 두 분의 차이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유전자가 다른 건가요? 환경이 달랐을까요? 아니었어요. 두 분 모두 비슷한 지역에 살고 계시고 가족력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몸은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갔을까요? 저는 두 분의 생활 기록을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봤고 단 하나의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90세, 100세까지 사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신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호가 없으면 몸 나이가 주민등록증보다 20년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다 똑같이 늙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80세인데 60세처럼 활기차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60세인데 몸이 이미 80세처럼 힘들어하세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이 5가지 신호입니다. 또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건 운동을 열심히 해야만 젊어진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운동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의 신호를 키우는 거예요. 헬스장에 다니지 않아도 복잡한 운동기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몸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즉 스스로를 몇 살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실제 몸의 나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냥 정신력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5가지 신호는 여러분 몸의 나이 계산기가 될 겁니다. 이 신호가 몇 개나 있는지 딱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이 5가지 신호 중 3개 이상이 약하다면 여러분의 몸 나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늙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바로 따라 해보세요. 내 몸에서는 몇 개가 보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은 정혜수 어르신과 윤정자 할머니 중 누구와 더 비슷하다고 느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4세 김만호 님이었어요. 김만호 님은 늘 자신이 나이는 숫자지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길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고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김만호 님은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계셨고 말씀하실 때마다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만호 님의 생활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5분이 걸렸고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날 때도 벽을 짚어야 했어요.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낼 때도 뚜껑이 잘 안 열려서 아들한테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불균형들이 숨어 있었어요. 병뚜껑이 잘 안 열리고 서서 바지 입기가 힘들고 10m 걷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발끝이 손에 닿지 않았고 거울 앞에서 난 늙었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하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만호님은 매일 오후 3시쯤 되면 기운이 확 떨어져서 의자에 앉아만 있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TV만 보다가 잠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만호님은 작은 습관만 바꿨을 뿐이었어요. 매일 물병 병뚜껑 돌려보기, 아침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반복하기,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걷기, TV 보며 상체 숙이기, 거울 보며 아직 젊다고 말하는 것.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2달 뒤 김만호님은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은 숨도 덜 차고 계단도 편하고 손주랑 공원도 천천히 걸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힘없고 작은 목소리였는데 이제는 자신감 있고 밝은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67세 이정순 할머니였는데 이분은 반대로 처음부터 나는 아직 젊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장 보러 갔다 와서는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정순 할머니 경우는 마음은 젊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제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지만 실제로 5가지 신호를 체크해 보니까 손님은 또래 평균의 70%밖에 안 됐고 한 발로 서기는 3초도 버티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이정순 할머니도 심각성을 깨달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만호님과 이정순 할머니의 변화 과정에서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고 어떤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해질 거거든요. 지금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지금 이 5가지 신호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둘째, 여러분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셋째,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해결책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신호입니다. 병뚜껑을 한 번에 여는 힘, 즉 손님은 심장, 폐, 전신 근육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손목 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손님은 우리 몸 전체의 근육량과 직결되어 있고 특히 심혈관 건강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연구팀에서 45세 이상 성인 15만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손님이 5kg 감소할 때마다 조기 사망 위험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손님과 심장 기능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입증되었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68세 이도현 님은 병뚜껑이 잘 안 열렸고 손님이 또래 평균보다 30% 낮았습니다. 일상에서도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자주 쉬어야 했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간 꾸준히 손님 운동을 하신 후에는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 매일 물병 뚜껑 돌리기를 20회씩 하세요. 장바구니를 양손으로 들고 30초간 버텨보기, 그리고 수건을 꽉 짜는 동작을 좌우 각각 10회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하면 손목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힘을 천천히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병뚜껑이 한 번에 열리시나요? 두 번째, 균형 신호입니다. 서서 바지 입기처럼 한 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뇌와 중심 근육의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뇌의 손의 기능, 뇌의 평형기관, 그리고 코어 근육들이 모두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종합적인 건강 지표입니다. 국내 서울대 의대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공동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지 못하는 51세 이상 성인의 경우 향후 10년 내 건강 위험도가 현저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77세 최영순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한 발로 5초도 버티지 못했어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어지러움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균형 운동을 꾸준히 연습해서 20초 이상 서게 되면서 어지러움이 줄어들었고 외출도 더 자유로워졌어요.
지금은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로 서기부터 시작하세요. 양치할 때 한 발로 균형 유지하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 반복하기를 하루 10회씩 해보세요. 주의사항으로는 넘어짐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반드시 지지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 한 발로 몇 초나 서보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보행속도 신호입니다. 10m를 꾸준한 속도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심장과 폐의 활력을 보여줍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히 다리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장이 혈액을 펌핑하는 능력, 폐가 산소를 공급하는 효율성, 그리고 근육의 지구력이 모두 종합된 결과물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노아 연구소에서 65세 이상 34,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는 걷는 속도가 초당 1m 이하로 떨어지면 5년 내 건강 악화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보행 속도를 제6의 생체 지표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6세 박정혜님은 10m를 17초에 걸으셨어요. 숨이 차서 중간에 한 번씩 멈춰 서야 했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2달간 속도 높이기 연습을 하면서 11초로 향상되었고 숨참 증상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을 30분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10분 걷기부터 시작하되 일주일마다 목표 시간을 1분씩 줄여보세요.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지면 멈추지 않고 여유 있게 건너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은 무릎 통증이 느껴지면 속도보다는 시간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10m 걷는데 몇 초가 걸리셨나요? 네 번째, 유연성 신호입니다. 발끝을 만질 수 있는지 여부는 혈관의 탄성과 근육의 부드러움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연성을 단순히 관절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혈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몸이 뻣뻣해질수록 혈관도 함께 경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4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몸의 유연성과 혈관의 경직 정도가 85%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특히 앉아서 발끝 닦기 능력이 떨어질수록 동맥 경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세 김호연님은 상체 숙이기에서 발끝과 25cm 차이가 났어요. 허리와 다리 뒤쪽이 항상 뻣뻣했고 혈압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3개월 만에 5cm까지 줄어들면서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몸의 컨디션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아침에 다리를 펴고 앉아서 10초간 상체 숙이기, 저녁에는 다리를 벌리고 좌우로 숙이기를 각각 10초씩 해보세요. 발톱을 깎을 때도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몸을 숙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은 범위를 무리하게 넓히지 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발끝이 손에 닿으시나요? 다섯 번째, 마음의 나이 신호입니다. 스스로를 몇 살이라고 느끼는지는 실제 신체 나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실제 세포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 심리학과에서 50세 이상 6,000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를 보면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되고 염증 수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미국 예일 대학 연구팀도 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수명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88세 장순래님은 나는 68세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긍정선언을 실천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말뿐이었는데 점점 실제 생활 속 동작이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계단 오르기, 무거운 것 들기,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 달라졌어요.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아직 젊다는 확신을 매일 말하기,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10살 젊게 생각하며 행동하기, 하루에 한 번씩 작은 성공 경험을 기록해 보세요. 주의사항은 마음가짐은 말로만이 아니라 몸의 행동과 함께 실천될 때 훨씬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이제 이 5가지 신호를 확장해서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5가지 신호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실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루틴 만들기입니다. 아침은 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이라 신호 변화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고 신경계도 활성화되면서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간단한 동작들이 하루 종일 몸의 컨디션을 좌우하게 되어요. 주의사항은 갑작스러운 무리한 동작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몸은 아직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깨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로 가서 물병 뚜껑을 좌우 각각 10회씩 돌려보세요. 그 다음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향해 10초간 상체를 숙이고 마지막으로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도 젊고 건강하다라고 3번 말해보세요. 이 전체 과정이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두 번째는 집안 동선 활용하기입니다. 생활 동작만 바꿔도 근력과 균형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집안에서 이동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몸을 사용하면 별도의 운동 시간 없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번 스쿼트를 할 기회를 놓치고 계세요. 바로 변기에 앉았다 일어설 때, 의자에 앉을 때입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천천히 해보세요. 그게 바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스쿼트입니다. 화장실 가는 길, 부엌에서 냉장고로 가는 길, TV 앞으로 이동하는 길 등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동작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균형 동작을 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욕실이나 부엌 바닥이 젖어 있을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실천 방법으로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서 하기, TV 광고 시간에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5회 반복하기, 냉장고 앞에 갈 때마다 병뚜껑 돌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은 일상의 일부가 되어서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동작을 제일 쉽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걷기 속도 단계 올리기입니다. 속도는 심장과 폐 기능 회복을 가장 빨리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걷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예요. 또한 보행 속도 개선은 다른 4가지 신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가슴 답답함이나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이에요. 무리해서 빨리 걸으려고 하다가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일주일 단위로 목표 시간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10m를 15초에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다음 주에는 14초로 단축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또한 횡단보도 초록불을 보며 일정한 속도로 걷는 연습도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걸었던 발걸음 중 어떤 순간이 가장 편안했나요? 네 번째는 스트레칭 확장 루틴입니다. 몸의 유연성이 좋아지면 혈관 탄성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근육과 혈관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근육이 부드러워질수록 혈관도 함께 유연해져요. 특히 하체 스트레칭은 하지 정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상체 스트레칭은 목과 어깨의 혈관 압박을 완화시켜 줍니다. 주의사항은 통증이 나는 범위를 절대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저녁마다 TV를 보면서 상체 숙이기 10초, 좌우로 숙이기 각각 10초, 다리 뒤쪽 늘리기 10초를 반복해 보세요.
하루 총 5분 정도면 충분하고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지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몸이 가장 뻣뻣하다고 느끼시나요? 5번째는 젊음사고 훈련입니다. 마음가짐은 세포 활동과 생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입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면역 체계 강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 행동 패턴을 바꿔서 몸도 젊어지게 만드는 선순환을 만들어내요. 주의사항은 부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변화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나의 장점을 하루 한 줄씩 일기에 기록하기, 나는 아직 젊다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하기,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 칭찬해 주기 등이 있어요. 마음이 젊어지면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은 줄고 젊음의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젊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세포는 그 명령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병뚜껑을 한 번에 열었다면 잘했다고 말해주고 계단을 숨 안 차고 올라갔다면 역시 나는 건강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칭찬해 주고 싶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90세까지 사는 분들에게 반드시 보이는 5가지 신호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손님 신호로는 병뚜껑을 한 번에 여는 능력이 심장과 전신 근육 상태를 보여준다는 점, 균형 신호로는 한 발로 서기가 뇌와 중심 근육의 건강을 나타낸다는 점, 보행 속도 신호로는 10m 걷기 시간이 심폐 기능을 반영한다는 점, 유연성 신호로는 발끝 닿기가 혈관 탄성과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마음의 나이 신호로는 스스로 느끼는 나이가 실제 몸의 나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배우셨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은 나이가 들면 다 비슷하게 늙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힘든 운동을 해야만 젊어질 수 있다고 믿고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 5가지 신호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길러서 몸 나이를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관리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점점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지며 걷기 속도가 느려지면서 외출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또한 몸이 뻣뻣해지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늘어나면서 몸 나이가 실제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어요. 결국 69세 정혜수 어르신처럼 허리 굽고 숨 차고 혈관 나이 82세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5가지 신호를 제대로 강화하면 어떨까요? 손님이 좋아지면서 일상이 편해지고 균형이 좋아지면서 걸음이 당당해지며 걷기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유연해지면서 혈관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나이까지 젊어지게 되어요. 결국 69세 윤정자 할머니처럼 허리 곱고 걸음 빠르고 혈관 나이 57세인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병뚜껑을 좌우 각각 10회씩 돌려보세요. 둘째, 저녁에 TV 보면서 앉아서 발끝을 향해 10초간 상체를 숙여보세요. 셋째, 화장실 거울 앞에서 나는 아직 젊다라고 매일 한 번씩 말해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 뒤에는 몸이 달라지고 3개월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요즘 젊어 보인다고 말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키우면 나머지 4개가 자동으로 따라오면서 변화가 가장 빠르게 오는지 그 비밀스러운 순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체크해 보신 5가지 신호 중에서 어떤 신호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셨나요? 손님인지, 균형인지, 보행 속도인지, 유연성인지, 아니면 마음의 나이인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건강한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